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월 27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이지 통곡을 하고 싶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개미 투자자라는 그런 이유로 해서 뭐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는 거는 좋은데, 이게 제도적인 불합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당해만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백만개미 당원 여러분을 포함한 이런 개인 투자가들 때문에 오늘 또 슬펐고, 또 제가 평생을 업으로 삼았고, 그래서 이제 은퇴한 그런 이제 그 증시가 제가 첫 입사했던 데서 이제 거의 50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낮은 게 없다. 오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슬펐고, 또 제가 늘 어디 가나 평생 직업으로 삼았던 이 증권쟁이라는 직업을 은퇴 후에도 굉장히 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증권쟁이로서 좀 서러웠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통곡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오늘 2022년 1월 27일 시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에 예정대로 그 FOMC 파월 의장의 인터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 시장도 잘 나가다가 아주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오후 2시 지나면서부터 주저앉기 시작해서 하락을 했죠. 근데 그나마 이제 한 30분을 마감을 남겨놓고 어떻게 해서 그나마 나스닥이 보합에 끝났다는 게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다행이었다라는, 뭐 그게 전체적인 시장을 돌려놓는다고 생각 안 했지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의 발표는 그냥 예상대로였습니다. 예상대로였고, 이제 이렇게 되면 시장도 새로운 모드로 전환해가는 이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제 본격적인 긴축 모드에 대비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거기에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런 큰 이슈도 같이 갖고 있어서 오늘 상당히 그 시장이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을까에 촉각이 곤두서는 그런 이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아주 순간적으로 자세히 안 보신 분들은 거의 못 느낄 정도로 0.5% 상승으로 시작됐지만 그 거의 찰나에 끝났고, 그대로 이제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향한 그 기관들의 매수는 계속 이어졌고, 또 외국인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계속해서 팔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외국인들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많이 팔아서 지수가 빠진 게 아니라 지수는 이제 내일부터 편입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수 편입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70조예요. 70조 시가총액이.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의해서 랭킹 3위로 등극이 됐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지수에 영향을 준 것보다는 오히려 기관들의 매물, 그러니까 기관들이 오늘 상당히 많이 샀거든요. 우리 기관들은 사는 쪽에 있었는데, 특히 이제 연기금이 많이 샀죠. 연기금이 뭐 거의 다 샀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쪽에 있는 매도 물량을 처리를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개인들이 그걸 받아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수는 하락하게 됐고, 지수가 하락하니까 이제 그나마 뭐 많이 털려 나갔지만 신용 물량에 대해서도 반대 매매가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게 이제 계속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들도 전체적인 상황을 보니까 오늘 뭐 에너지 솔루션을 주로 파는 쪽에 상당 부분 섰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연기금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걸 2조 천이 넘게 샀네요.
연기금만 2조 천이 넘게 에너지 솔루션을 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기금이 9,689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머지는 때렸다는 거죠. 연기금이 그렇게 많이 에너지 솔루션을 샀는데 거기에 비하면 전체 토탈을 보면 우리가 그거를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2조 1,000을 샀어요. 에너지 솔루션만 단일 종목을 2조 1,000을 샀습니다. 그런데 전체로는 1,000억이 조금 안 되네요. 1,000억. 1조 300억 정도 샀습니다. 그러니까 1조 정도 이상을 팔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오늘 뭐 어떻게 보면 오늘 사는 쪽에서는 우리 연기금이 많이 샀군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외국인들은 1조 4천 정도를 에너지 솔루션을 팔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총 판 게 1조 6천이니까 외국인들은 상당 부분을 에너지 솔루션을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조 6,03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조 8천억을 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조가 넘게 연기금이 샀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오늘 2614.49포인트 이제 거의 떨어질 때까지 다 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좀 오늘은 충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물을 이제 이렇게 불러오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어제보다 3.5%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뭐 보합권에 출발을 했지만 눈 깜짝한 사이에 하락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속도로 지수가 하락을 해서 특히 이제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은 3,277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오늘 그 양쪽 시장에서 사실 따지고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판 것까지 생각하면 개인들은 좀 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3,645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57억 순매수했고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849.23포인트로 끝나서 어제보다 3.73포인트 하락한 채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LG에너지 오늘 시장 특징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은 조금 이따가 이제 시장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고 하고 오늘 이제 50만 5천 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30만 원보다는 좀 높게 이렇게 됐죠. 오늘 진짜 엄청난 하락하는 시장이었음에도 이제 철강 쪽이 조금 세아지강이 불을 댕겼죠.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1,319억이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146%나 상승했다. 이런 얘기로 철강 쪽에 불을 댕겼고 결국은 이제 이게 올해 자동차, 선박 이런 쪽으로 해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동차도 기아 등 그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 몇 개가 역대 최고 실적을 냈다 이런 이제 얘기를 기반으로 해서 기아차는 이제 전년 대비 145%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유일하게 주요 종목 중에서 기아만 조금 오르는 그런 모습을 모비스도 매출이 40조 처음으로 이제 40조 넘은 거죠. 그리고 글로비스도 영업이익이 1조 1,000 이것도 이제 또 최고 수치죠. 그래서 이제 이쪽이 좀 상대적으로 또 하나는 이제 카메라입니다. LG 이노텍이죠 역시. 그래서 이게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2천 그래서 처음으로 1조를 돌파했다. 그리고 이제 LG이노텍이 얘기했죠. 올해는 이 광학 솔루션, 카메라 이쪽에 설비 투자를 1조 정도 책정하고 이걸 하겠다. 이래서 이제 그 카메라 관련주들, 이런 중소형주까지 움직였습니다. 특이한 거 하나 하면 이제 바이오리더스가 이거는 그 자체 개발한 백신이 파이자보다 백신 효과가 좋다. 이런 얘기로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빠르게 시장 얘기하죠. 오늘 이제 드려야 할 말씀도 좀 많을 것 같고 여러분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예상은 했지만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의 수급을 이렇게 교란시킬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니케이, 그 홍콩 뭐 다 지금 시장이 나빠요. 상해도 그렇고 물론 이제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특별히 좀 낙폭이 큰 거는 있지만 이렇게 이제 다 나빠집니다. 대만은 뭐 이제 오늘부터 춘절 연휴에 들어갔으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따져보면 이런 겁니다. 뭐 어차피 이제 어제 발표됐던 연준 발표가 생각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보다 크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발표하고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가 열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강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애써서 뭐 이렇게 좋게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본 니케이도 3% 이상 빠졌거든요. 오늘. 그래서 3월부터 금리 인상은 거의 필연적이다. 그리고 0.25%가 아니라 50bp 한 번에 0.5% 이렇게 올릴 수도 있다. 그게 이제 그런 강력한 흔적들이 파월 의장 인터뷰 중간중간에 나왔어요. 그래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이 인플레이션 걱정이 제일 크고 이거를 가만두지 않을 거고 근데 그 인플레이션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까지 뭐 일시적 현상이다 이랬다가 완전히 지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면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빡세게 긴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전부 시장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의 자체적으로 그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빨리 취하겠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걸 만들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특히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혁신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보안 뭐 이런 쪽에 중점을 두겠다.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기술 성장주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의회에서 어제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대중국 규제 관련 그 법률이 상당히 구체화로 이제 픽스가 됐어요. 어떻게 중국을 이런 건 안 되고 뭐 중국에서 만든 어떤 거는 뭐 수입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구체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중국하고 러시아가 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하고 중국하고 대만 문제가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러시아가 뭔가를 액션을 취해서 자기네가 생각하는 그런 뭐를 달성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 차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에서 이게 뭐 실제로 무슨 전쟁이 벌어지고 이런 거 아니라도 이 문제가 쟁점화되면서 상당히 장기화된다. 그러면 주시장에 좋을 수가 없죠. 굉장히 효과를 오랫동안 주는 악재가 새롭게 이제 나타난 거니까 이런 문제들로 주변국 일본도 3% 이상 빠지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라는 이런 게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초반에는 거래량의 한 60% 이상이 거의 LG 에너지 솔루션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좀 지나면서 반대 매매 물량들이 많이 쏟아지니까 그나마 이제 50%대 이하로 떨어져서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제 이 블랙홀에 갇힌 거죠. 우리 시장은. 근데 이게 예상을 했지만 오늘 이제 상황을 보니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 이제 썸네일 제목이 시일야 방송되고 그 얘기 이날 목놓아 통곡하고 싶다. 통곡하노라 뭐 이런 얘기죠. 그게 여러분 1905년 그 11월 20일 당시에 그 황성신문 편집인인 장지연 씨가 그 논설에 올린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전에 11월 17일 날 벌어졌던 을사늑약, 거기에 부당성, 또 관련 대신들, 우리나라 대신들의 그 무능함, 뭐 이런 거, 거기서 이제 을사오적이
나온 거죠. 그런 거를 올린 글입니다. 근데 오늘은 마치 제 심정이 그런 것 같고, 여러분들 심정도 그런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 개미 같은 민초들은 뭐 그랬다고 그래도, 그래서 뭐 우리가 다 멸망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렇게 통곡하고 울고, 그리고 설 연휴가 지나면 다시 출발해야죠. 시장은 늘 그런 거니까. 근데 오늘은 울고 싶은 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장이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렇게 때리면서 완전히 수천억을 그냥 단숨에 챙겼어요.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처럼 돈 벌기 좋은 시장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이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왜 이런 거를 지도적으로 안 바꾸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인지. 예. 그래서 오늘 이제 2조가 넘게 산 연기금, 2조가 넘게 LG 에너지 솔루션을 산 연기금 같은 경우는 1월 들어서 10거래일, 하루 빼고 계속해서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느닷없이 2조를 샀어요. 2조를. LG 에너지 솔루션을. 그러면서 또 1조를 나머지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 패시브 운용이라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 그냥 올라가는 애는 더 밀어 올리고 빠지는 애는 더 밟아버리는 이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장이 막 이렇게 나빠지니까 일부 증권사에서는 비이성적인 투매 어쩌고 이런 얘기 중간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비이성적인 투매를 누가요? 개인 안 했어요. 그냥 반대 매매 나가는 거,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판 거, 그거 꼴랑 몇 주씩 받은 거니까, 그거 그냥 갖고 있어도 그러니까 오늘 많이들 파셨죠. 그런 거 제외하면은 비이성적 투매를 한 게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개미는 상당히 잘 견뎠어요. 오히려 뭐예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잖아요. 비이성적인 투매가 아니라 이성적인 투매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그걸 우리는 당했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개인은 참 잘 견뎠습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봐도. 예, 근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제도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버텨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이제 얘기를 딴 데로 돌리면, 여러분 이제 밤사이에 저한테 댓글로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잘 나가던 에코프로비엠이 내부자의 인사이드 정보에 의한 이제 작전, 이래서 검찰 조사를 받는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검찰 조사를 받으면 갑자기 검찰 조사 받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다 알았을 거예요, 당의 회사는. 더군다나 이게 내부 정보면 당의 회사가 모를 수가 없어요. 상당히 많은 자료가 요청되고, 또 감독 기관에서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호출되고 조사도 받고 그랬을 텐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이게 이제 터지고 나서야, 얘기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되게 그래요. 왜 우리나라 기업은 맨날 이래야만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넋놓고 있던 개인 투자가들은 불났어, 이 회사 안 돼서 어떻게 그러다 아니야, 불나도 이 회사는 좋은 회사야, 이거 또 사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유축컨대 이건 거의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제 오랜 경험에 의하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야, 누가 조사받고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다급하게 회사가 입장문을 이제 발표했는데, 입장문 처음이 이겁니다. 회사에 재무적인 문제가 없다. 아니, 주가 갖고 장난을 쳤는데 회사에 재무적인 이유가 발생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회사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시장 교란 행위지 배임 행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를 얘기를 해서, 이거는 주주를 안심시키려고 했겠죠. 그렇지만, 그게 회사하고는 관계가 없고, 회사 재무적인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이게 내부자라면 임직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사과부터 해야 돼요. 사과부터 해야 되는데, 그거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더 웃기는 얘기가 금액이 별로 크지 않다. 야, 이거는 진짜 웃기는 얘기죠. 금액이
1,000원만 돼도 안 되는 거예요. 내부자 거래는. 그게 무슨 금액이 크고 작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였잖아요. 고양이가 맡겨놨는데 생선을 먹었는데 머리만 먹었습니다. 이런 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부자 거래가 됐느냐, 그래서 작전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향후에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문제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쾌했어요. 오히려 그 회사에 알린 내용이 뭐 이렇게 알리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더 까봐야 누구까지 연루됐고 어떻게 됐는지 뭐 이거 이제 계좌 추적하고 그러면 다 나오겠죠. 그렇게 되겠죠. 뭐 회사 임직원이 아무래도 자기 이름으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계좌 추적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구청의 직원이 갑자기 구청 돈을 빼갖고 그것도 뭐 100몇십억을 빼갖고 주식 투자하다가 77억을 날려먹었다.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나사가 빠졌어요, 지금. 전부. 그런데 주식 투자에서 77억 날렸다. 그것도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이거가 왜 나오냐면 주가가 빠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항상 주가가 빠지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막 이렇게 감춰뒀던 게 이제 튀어나옵니다. 왜? 이게 말이죠. 주가가 만약에 여기서 더블로 올라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몰래 가져갔던 돈 다 챙겨놓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듯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5억씩 해서 수십 차례, 이체가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거의, 금융정보 이런 거 빨가벗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뭐 얼마 쓰고 어디 카드 얼마 쓰고 이런 거 알려고 하면 다 알아요, 당국에서. 요새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거의 빨가벗고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툭하면 주요 사업체, 아니 무슨 30조 하던 배터리 회사를 분할하고 뭐 이렇게 해서 뻥 튀어갖고 160조까지 만들었으면 똑같은 거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거예요. 이젠 그만할 때 이런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예요. 우리가 무슨 지정학적 이런 문제도 있지만 진짜 이게 우리 시장을 자꾸 질을 떨어뜨리고 우리 주식이 재평가 못 받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의 주가가 올라가고 제대로 평가받게 하려면 이런 걸 고쳐야 되죠. 이런 걸 고쳐야 돼요. 그래서 대주주 관련해서 작전하다 걸리면 그냥 상폐시키고 바로 감옥수 집어넣고 벌금 때리고 죽을 때까지 갚으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여러분 그 월스트리트라는 영화 있죠. 마이클 더글러스 나왔던 그 영화가 바로 인사이드 정보에 의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상당히 중재로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맑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흔들리면 이건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IPO 이번에도 우리 경험했지만 이제 뭐 기관 예측 이런 거 뭐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차피 돈도 안 내잖아요. 기관은 그냥 말로 하는 거잖아요. 나 얼마 살래? 뭐 이런 거요. 근데 그 돈 안 내는 건데 뭐 얼마든지 해서 뻥튀기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물량을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 뭐 예를 들어서 한 70% 먼저 주고 이런 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개인은 왜 같이 그냥 섞어서 하자는 거죠. 공평하게. 기회는 공평하다는 말이 무색해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럼 개인들은 돈 다 갖다 들이받고 그것도 일부 요만큼 줄게 이렇게 하고 기존에 이 사업의 주주였는데 이거 새로 하면 새로 돈 내. 돈 내고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눈이 얘기했지만 오늘 외국인들이 1조 넘게 때렸죠. LG 에너지 솔루션. 얼마나 좋겠어요, 얘네들. 돈 벌기가 이렇게 쉬운데. 외국인들은 그 소위 말하는 언제까지 못 판다. 이거 확약 없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 물량 오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늘은 분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요. 이 증권업계 증권쟁이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2차 전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레드오션에 들어간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첫 번째 흔들림이 카오스가 오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차례쯤 더 있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지수 편입될 때 그거 가지고 또 뭐 편입하네, 뭐 편출하네 이러면서 그게 이제 시장에 딴 거를 파니까 영향을 줄 거고, 또 여기만 추정하는 2차 전지 이런 것만
그런 섹터 ETF들 있잖아요. 그거 이제 리밸런싱 할 때 또 이제 이런 문제. 그래서 앞으로 한 2차례 더 우리 시장이 흔들릴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당하면 덜 놀래요. 그거 할 때, 뭐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어떻게 해요? 설 연휴 지나고 나도 이 두 번은 우리가, 근데 가능하면 좀 약하게 앓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바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제가 관심 종목에서 저는 뭐 원래부터 LG화학이나 LG에너지솔루션은 아예 그 물적 분할한 이후로는 저는 그 뭐 관심 종목에 넣은 적이 없으니까. 오늘은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여러분 죄송한데 연말 특집에도 넣었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제 관심 종목에서도 아예 빼버리겠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뭐 거기서 인사이드 정보 갖고 작전할 줄 알았나요? 그건 저도 이제 모르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잘 빠져나가느냐, 여기에 이제 주력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딱 보니까 완전히 단타꾼들의 먹이가 됐어요. 참 좋잖아요. 아주 제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거를 뭐 어떻게 매매한다 이거보다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결정되면 매수가에 관계없이 빠져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랑 서서히 멀어지기, 뭐 이거 해서 암만 돈 벌어도 뭐 그 임직원이 이런 데 연루되고 이런 회사 말고도 돈 벌 종목 많거든요. 구태여 여기 가서 그럴 이유가 없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투자자들도 그렇게 해야 주식시장에서도 옥석이 갈아질 거 아닙니까? 제대로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설 연휴가 지나면 시장의 분위기가 싹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쿨다운 기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질적으로 막 우리를 힘들게 하던 게 이제 이게 한 달락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연준도 어떻게 됐거나, 이 긴축에 대해서 정확한 시그널을 시장에 줬고, 시그널을 줬으면 이제 그것대로 반응을 하지만 그건 이제 일단락 된다, 이렇게 봐야지 되죠. 그래서 지금이 시장의 최악을 넘어가는 상황을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이 암만 추워도 봄은 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너무 추운 거죠. 그리고 너무 속상하고 분하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진짜 오늘 보니까 개인 투자가분들이 잘 참으셨어요. 저는 오늘 개인 투자가들이 투매가 나오면 어떡하나 사실 걱정했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상으로 보면 그렇게 이런 수치로 보면 그렇게 투매를 많이 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코스닥에서는 매수를 하셨어요. 3,200억이나. 요새 뭐 다 말라서 돈도 없을 텐데, 그래서 저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잘 견디셨고요. 내일 이제 시장 정리하고 나면 우리 이제 설 연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일 장 끝나고 나머지 정리 이렇게 잘하고,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거에 신경을 써서 그 다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연휴 기간을 보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 끝나고 나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